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준비한 교재는요, 올 인원 테마 특강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번 봐봤던 분들하고 내가 경험이 좀 됐거나 뭐 예를 들어서 N수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테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본 강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난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테마로 정리해서 진행하는 강의라서 나는 완전히 생초보다라고 하시면 우리 강의를 기본 강의를 꼭 들어보신 다음에 넘어오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의 그 교재는요, 구성이 우리가 6개 법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토개혁법에서 우리가 12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12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서 틀려라 하는 문제가 2개에서 3개 나와요.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버리시고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나왔다고 또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 자체는 테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개혁법의 테마가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12문제를 목표로 하는데 그동안 잘 나왔던 거 한번 제일 잘 나오는 파트를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유형에 따른 예상 문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2문제에서 1문제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테마가 끝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국토개혁법이 테마가 15개예요. 그래서 15개라 15개 강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테마 정리하고 마지막에 농지법까지 해서 진행해서 끝날 거기 때문에 이 교재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여러분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서 꼭 같이 하시고 중간에 제가 PPT로 보여드리는 건요 프린트로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빡시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N수생 뭐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3월, 5월까지는 3월에서 4월, 5월까지는요. 올인원 과정 한 바퀴 돌려놓으시고 그 중에서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2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잘 나오는 것들만 맞춰도 우린 충분히 6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잠깐 볼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보고 문제 저랑 같이 풀면서 진도는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름이 되고 7월, 8월 달이 가기 전에 한 바퀴에서 2바퀴를 돌려놔야 이거를 2번 돌려놓으면 분명히 이 2번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름 때 덥고 막 이러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존에 하던 공부가 좀 약간 슬럼프도 빠져요. 근데 그러려면 정신을 무작을 해가지고 나 이제 제대로 한번 이번에 붙어보겠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고상철을 치시면 그 고상철이라고 치시면 밴드가 한 4만 5천 명 있는 밴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현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 선배들 다 거기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과제 내주는 거라든지 개정이 되면은 요거 꼭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이 강요는 아니고요. 나는 좀 더 뭔가를 하루에 한 개라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하루에 과제 하나씩 주고요. 문제도 하루에 한 문제씩 이제 푸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감질치 않게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문제는 풀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쭉 따라오시고 시험 보기 전날 제가 마무리 총정리할 때 한 2시간 정도 총정리를 아마 네이버 밴드에서 아마 유튜브 형태로 아마 진행할 거니까 그 과정까지 쭉 따라오시면 공법은 무조건 최소 60점을 목표로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올인원 테마 특강의 가장 특징은 이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것만 골라 담았다. 테마로 묶었다. 그 테마는 내가 잘 나오는 파트니까 반드시 이거는 2장에서 3장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해놓고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2바퀴 돌릴 때 잘 안 들렸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6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인데 교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일단 12문제 나오죠. 네, 12문제. 12문제 중에서 우린 목표가 10개입니다. 2개는 틀려도 돼. 이걸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킬러. 우리 죽이는 문제. 막 이 자식 죽어라 막 이런 것처럼 이건 절대 맞히지 마 하는 문제 나와. 그거 못 맞춰요. 이거. 그럼 버리셔야 되니까 요거 버리더라도 10개는 맞힐 수 있어요. 그럼 10개를 맞힌다는 얘기는 자 봐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25점이죠. 25점이야. 그럼 일단 25점을 맞춘 상태에서 15점을 어디서 갖고 오면 일단 15점을 갖고 오면 꽈락을 넘는 거죠. 일단 꽈락을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 근데 15점을 넘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10점에서 15점만 하시면 60점대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15점이면 몇 문제예요? 그럼 몇 문제야? 6문제죠? 6문제. 그럼 6문제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여기가 건축법이 7문제 나오고요. 주택법이 7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개발법, 정비법을 안 봐도 그러면 5개, 5개면 10개죠. 그럼 10개면 몇 점이냐? 25점이야. 여기 10개 하면 뭐야? 25점. 25점에다 25점 더하면 50점이죠. 그럼 일단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50점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 10에서 15점은 농지법에서 한 문제는 찍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농지법 하나, 개발법, 정비법에서 3문제씩만 해도 6문제예요. 6문제면 15점이니까 그걸 갖고 플러스하면 최소한 15점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60점 넘는 거야. 실수해서 하나, 2개 틀려도 60점은 되는 거니까 우리 목표는 달성이 될 거다. 요 목표를 갖고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국토계획법에서 자 전국 토지에 계획을 짜 놓겠다. 짜 놓은 다음에 당신들이 이용할 때는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세요.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뭐예요? 규제하겠다. 벌칙 때리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테마를 잡을 때 자, 테마가 15개에 돼 있을 거예요. 15개 중에서 올해도 역시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파트들이에요. 그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41번, 42번으로 항상 나오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플러스 요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만 별도로 따로 빼서 테마 잡아놨고 용도지역은 뭐 100% 나오는 파트고 요 지구하고 구역 중에서 지구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용도구역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도시공객 시설 관련된 사업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우리 권리구제를 위한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나 오늘 부동산 공법 처음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진창환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기본 완전히 잘 잡을 수 있어요. 그 잡은 상태에서 저는 중요한 것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우리 진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고 강사한테 기본 이론 들었으면 중요한 거는 제가 찍어줄 테니까 이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진창환 교수님이 했던 핵심하고 제 핵심이 약간 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럼 100%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매년 한 문제 나오다가 이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비용 부담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출제하는 부분이라 필요한 것만 보겠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쭉 문항수 보면 12문제 중에서 2개를 틀리더라도 10개는 맞출 수 있겠다. 그 목표로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어가는 테마가 나오는데 이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 전국 토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전국 토지인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말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막 개발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선계획 후 개발 요걸로 2000년도에 법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후에 개발을 좀 하겠다.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취지로 바뀌면서 이제는 계획 없는 개발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계획을 짜야 돼.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고,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우리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대상 지역이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관할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옆에 오른쪽 우리 경기도 옆에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관할이라고 그래요. 관할. 행정청이 관할하는 지역. 그럼 우리가 행정조직을 볼 때 행정조직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정부조직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렇게 나눴어요. 중앙정부는 국가 사무를 관련돼서 국토부 장관 관련된 분이 부동산 관련된 부서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지방정부는 특에 어떻게 나눴냐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6개 그다음에 도 이렇게 나눴었어. 이렇게 나눴는데 세종시라는 애가 새로 생기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겼어요. 특별자치시가 하나 생겼고 우리가 제주도라고 했는데 현재는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 자 그러면 우리 정부 조직을 우리 정부를 다른 말로 행정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우리나라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 어떤 걸 해보겠다라고 할 때 계획을 짜는 건데 행정기관이 짜니까 무슨 계획이겠네? 행정계획이겠죠. 그럼 행정계획을 누가 짜는 거냐면 이분이 짜는 거야. 그럼 이분은 전국 관할하는 분이니까 국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토종합계획이죠.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누가 짠다는 거예요? 국장.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가 스스로 뽑은 자치단체의 장이니 이들이 관리하고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돼 있어요. 광역시는 구하고 뭐로 돼 있고 군. 그리고 도는 시하고 뭐로 돼 있죠?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도가 워낙 큰 거야.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도를 도시로 보기는 좀 애매해서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시고 관할구역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서울특별시는 너가 해봐. 광역시는 너가 해봐. 이렇게 해놨는데 도는 너가 해봐 했더니 나 못해. 나 못해. 내가 땅이 얼마나 큰데. 그럼 난 못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요 시하고 군수가 현재 행정관할구역의 계획을 짜라. 그래서 도시를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행정관할에서 도시라고 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랑 시, 군까지를 도시라고 하겠다. 해서 요 하얀 색깔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광, 특특시, 군인데 여기서 짜는 계획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도 짤 수 있는 거고요. 인천광역시에도 짜는 거고 시, 군, 시, 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가 대략 한 78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78개 도시가 있는데 그럼 전국을 단위로 전국을 다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국토종합계획인데 이번에 요거 두 개를 좀 묶고 싶은 거야. 요 두 개 도시를 묶어가지고 나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어. 그러면 도시가 광역적으로 넓잖아요. 두 개 이상이란 말을 쓸 때 지역적 범위가 넓다 해서 광역이란 말 써요. 광역 계획을 짜는 권역에다 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일단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고 해당 도시 하나하나마다 짜는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다 해서 요 도시에서 짜는 거, 요 도시에서 짜는 거, 요 도시에서 짜는 거, 요런 하나하나의 도시에서 짜는 거를 도시계획이라고 하자.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방향 잡는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방향 잡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이 기본계획이 방향을 맞춰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관리계획이라 하겠다. 그럼 이거를 짤 때 도시에서 짜는 거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표시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야 우리 도시가 어디야 그랬더니 제가 아까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이랬죠. 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그럼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도시계획인데 이 도시스럽지 않은 애가 하나 보여요. 어디가 좀 도시스럽지 않아 보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긴 도시가 좀 아닌 것 같아. 어디야? 군이죠, 군. 군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안 짜는 줄 아니까 야 이제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도시군계획을 하자 해서 여기다가 군자 써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표현 하지 말고 도시군계획이래. 제가 박사학위를 도시계획 박사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도시군계획 박사가 되는 거야. 쪽팔리지, 좀 없어 보이잖아. 근데 표현할 때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시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여기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하는데 명칭상 사람들이 군이 안 짜는 것 같이 보이니까 군이란 말을 좀 붙였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계획, 집행하는 계획 이렇게 나누겠다 해서 현재 계획이 체계가 4개가 돼 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얘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 시험 범위 요 초록 색깔 요 이하부터인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누가 계획을 짤 거고 성격이 뭐냐. 그럼 여기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니까 도시는 누가 아까 도시가 어디예요? 특, 광, 특, 시, 군이니까 이 사람이 짜면 되겠네. 그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묶었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같이 짜야지.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같이 짜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얘가 요청하면 같이 짤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획은 일단 3가지인데 성격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성격 중에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말고 요 3글자 들어간 애가 있는데 얘네는 공통사항이 있어요. 공통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종합적으로 짠다 그럼 다 짠다는 얘기예요. 방향성 제시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광역적으로 짠다 넓게 짠다는 얘기죠. 방향 제시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본적인 거 짭니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방향 제시한다. 그럼 얘네 공통사항이 뭐예요? 그럼 공통사항이 뭐예요? 방향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 앞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들은 특징이 전부 다 종합, 광역,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내 머릿속에 팍 꽂아놔야 돼. 광역, 종합, 기본이 나오면 다 무슨 계획이다? 방향 잡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3글자가 없으면 다 얘는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무 말도 없네. 광역, 종합, 기본이. 그럼 얘는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겠다.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소유자, 주민들한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구속력이 좀 들어가.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에서 구속적 계획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요? 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얘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간 애는 방향만 제시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겠네 없겠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구분할 때 3단어만 구분하는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이 구분만 한 상태에서 제가 이따가 판서해 놓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자, 광역, 종합, 기본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없이 나한테 어떠한 처분성이 있거나 구속력은 없다. 그걸 뭐라 부르는데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 3글자 안 들어가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계획으로 어떠한 행위 하지 마라는 효력이 있다. 근데 얘는 효력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 효력을 받았는데 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럼 가만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받아들여야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나 이거 이 계획은 나한테 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무효야. 취소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뭐라고 하죠? 쟁송. 누구랑 따져야 돼? 행정청이랑. 그럼 행정쟁송 제기 가능할까요? 예.
제기하는 방식은 이의 신청도 있고 뭐 행정 심판도 있고 아니면 소송 제기하는 행정 소송도 있다. 그런 걸 한꺼번에 부를 때 행정 쟁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따질 수 있어. 나한테 뭐라 했으니까.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나한테 뭐라 한 적이 없잖아. 그럼 얘는 행정 쟁송 이거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구분한 상태에서 계획의 절차에다가 살만 붙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이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잡아요. 전국에 짜는 국토종합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딪혔어. 그럼 어느 게 더 큰 계획이야? 자, 요 광역도시계획이 큰 거예요? 국가계획이 큰 거야? 국가계획이 더 큰 거잖아. 얘가 우선하겠지. 그럼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부딪혔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짰는데 요 안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상충이 됐네? 어느 게 더 큰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 더 크니까 얘가 우선한다지. 근데 얘도 방향 잡고 얘도 방향 잡지만 특징이 약간 다른 게 광역도시계획은 모든 도시마다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에 6개 권역에 있거든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묶인 지역의 특수 목적만 달성하는 계획이라 얘는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이 도시 기본계획은요. 한 개의 도시가 앞으로 20년 안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부터 하나하나 다 짜놓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짜는 계획이라 얘는 종합계획이란 말 써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은 없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광역하고 기본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광역이 우선하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용 상충하면 누가 우선해? 기본계획 우선하겠지. 이게 상하 위기질서라고 해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맞게끔 해라. 그래서 나온 제도가 타당성 검토라는 제도야. 타당성 검토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없어요. 타당성 검토를 왜 안 하냐면 두 개 도시 묶어놓고 이 목적만 달성하면 끝나니까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얘는 종합계획이잖아. 종합적으로 다 짜놨는데 얘랑 안 맞아. 그럼 얘 빨리 틀린 부분을 빼가지고 발췌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상충하면 광역이 우선하니 너 우리 행정계획이 가장 변화가 큰 시점이 대통령이 바뀔 때거든요. 주로 몇 년마다 바뀌죠. 요즘은 뭐 자주 바뀌지만 임기가 5년이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얘가 지침을 줬으니까 관리계획은 지침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얘가 바뀌었어. 그럼 얘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안 하니까 자꾸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라고 꼬신다. 넘어가지 않는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하기 전에 제가 프린트 올려드린 게 하나 있을 건데 자,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행정조직도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옆에 친구들도 있죠. 각 부장관도 있어. 무슨 장관들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에서 돈 관련된 거 나오면 행정안전부 장관 한번 나와요. 그리고 농지법 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번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관하고 나오면 국방부 장관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요청할 때 협의해라 이럴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 관련된 거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몇 번 나오는 분들이지만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래서 국장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로 나눴는데 얘 끝날 때 뭐로 끝났죠? 시. 그 다음에는 도. 시하고 도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네? 시도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는요. 이 시군구가 없어요. 특별자치도도 행정시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요. 광역자치단체에도 있다가 기초자치단체에도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 그래서 요거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죠. 여기서 근데 여기 구청장은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인데 요 시장 중에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라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이게 혼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대도시라고 하고 그들은 구를 두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뽑은 구청장인데 여기
대도시의 경우에는 야, 내가 수원인데 수원시장인데 나 인구가 120만이야.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통구, 팔달구에서 구를 둘 수 있어. 이거는 수원시장이 임명한 거야. 결론 주민이 뽑은 구청장이 아니니까 비자치구죠. 그래서 비자치구는 요 대도시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영통구는 수원시 영통구죠.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성남시 수정구 뭐 있잖아. 이게 비자치구라 공법에서는 이분이 안 나와요. 공법에서 말하는 구청장은 요 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 시군구청장. 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았다. 우리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뽑은 단체장이다 해서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권한이 있으면 항상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이분들이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오는데 국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표현이 항상 나올 거다. 그 개념은 알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도시라고 하면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줄여가지고 특광, 특특시, 군이라고 하잖아. 자다가도 누가 팍 찍으면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시군 이렇게 해야 돼요. 특광, 특특시군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저 이거 제 입으로 한 2만 번 한 것 같아요. 자다가 누가 특하면 특광, 특특시군 이렇게 나와. 이 정도야. 도시 개념도 모르고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특광, 특특시군 할 때 이 군수는 도의 군수를 말하는 거지 광역시 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광, 특특, 시군에 있고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분이 어느 분이냐면 국가 중앙관서장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동 관련된 거 나오면 행정안전부 장관 나온댔죠. 수산 관련되면 누구 나와요? 회장. 그리고 우리 농지 관련된 거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이분 국장이라고 할게요. 이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장이라고 하고 이분은 농장, 이분은 회장, 이분은 행장 이렇게 할게요. 돈 관련된 거 나오면 항상 이분 나와요. 그래서 요 국토부 장관 밑에 특광, 특특, 시, 군인데 아까 도시를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했죠. 여기까지 도시야. 그래서 도시를 이제부터 관할이라고 그래. 행정 관할이라고 해서 이 도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특광, 특특, 시군 줄여서 여기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이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용도 지역상 도시란 말이 또 나와요. 어떤 분이 처음 공부할 때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짜는 거야. 그게 아니라 행정관할구역을 우린 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특광, 특특, 시군인데 그 관할구역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도시계획을 한다. 그리고 이 땅은 개발할 땅이야, 이 땅은 좀 보존할 땅이야. 나눌 때 여기는 도시지역 해가지고 개발할 용도, 비도시지역에서 얘는 보존할 용도. 그래서 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우리 도간농자라고 배웠죠? 그럼 거기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하고 요 도시는 다른 도시를 말하는데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도시지역인데 현재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거계획입니까? 아 진짜 공부를 안 하셨구나. 상업지역에서 짜면 상업계획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할 땅이다. 개발할 땅이 아니라 보존할 땅이다. 구분하기 위한 용도상 구분의 도시지역이고 우리가 보통 도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역이라면 안 써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계획자, 도시계획이야. 그 도시가 어디야?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도시군 계획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어. 이 묶는 거를 광역 뭐라고 그랬죠? 계획권. 이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짜는 거는 광역 도시계획이 되는 거고 한 개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거는 도시에서 짜는 거죠. 도시가 어딘데?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자꾸 군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군자 써. 그래서 도시군 계획한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관리 계획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하나 해보자.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자.
글씨 잘 보이죠? 예. 그럼 여기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거 나와야죠. 방향이니까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요거는 해야지.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조가 기본 없으니까 얘는 무슨 계획이네? 구속적 계획이죠. 맞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구속적 계획은 보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윗사람한테 이 계획안을 갖고 승인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구속적 계획은 계획안을 세워서 입안해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수립했다, 세웠다 같은 말인데 혼용해서도 써요. 그런데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너 방향 잡았는데 이거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제대로 잡았네? 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해도 됩니까? 했더니 결정권자가 해! 라고 도장 찍어줬어. 그럼 여기 도장하고 여기 도장의 차이점은 결정된 대로 집행해라.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효력이 없을 때. 그래서 승인했다 이 편하고 결정했다. 어느 게 세 보여? 결정했다 세 보이잖아.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한 내용은 방향 잘 잡았어 이 뜻이고요. 얘는 혼용해서 쓰면 안 돼. 결정된 거 알려줘야 되니까 확정됐다고 고시하면 되고 승인된 거 알려주라고 공고하는데 공고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요. 고시라는 건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려면 대상지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가 대상이에요? 광역계획권. 그럼 여기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기초조사해야 돼. 주민이 얼마 살고 형질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당 지역 여기 관리계획은 어디가 대상이에요? 도시가 대상이잖아. 그럼 그 하나의 도시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초조사라는 걸 하는구나. 그 순서상에서 똑같이 가는데 차이점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찾아내기만 하면 일단 부르는 대로 다 쓸 수 있어. 쓴 다음에 제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만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썼던 거 정리하려는 거야.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무슨 계획? 국가계획. 국가계획이 있었었는데 국가계획 있고 요거는 2개 이상 도시 묶었네요. 그럼 광역계획권이죠. 거기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하나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뭐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인데 얘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눈다. 그중에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얘는 여러분 자체가 아마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배웠죠. 그거를 지정하고 변경하면 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구속력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속력이 있는 것들이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모든 계획의 절차는요. 수립해서 뭐 한다고? 승인. 입안했으면 입안해서 무슨 신청? 결정 신청 이렇게 가. 그러면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얻고 입안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하는데 모든 계획을 짤 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 대상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상 지역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측량이란 걸 다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45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 시장이야. 근데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가 돼서 권한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할 때도 편해. 그러면 인구를 5만을 더 늘리려면 우리 한 인구를 10만 명 더 늘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신도시를 개발하자.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도로도 깔아야 되고 현재 인구가 일로 유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거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항상 기초조사라는 건 의무사유입니다. 기초조사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최소한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건데 그들이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의견 청취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이 지금 45만인데 8명 왔네? 그 의견 다 들었다고 할 수 있나? 다 들었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 뽑을 때 시의원 뽑고 서울시장님 뽑을 때 서울시 의원 뽑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원을 뽑아놔. 그걸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다가 저희한테 뭐요? 의견을 제출해 주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 의견하고 뭐가 항상 같이 다녀요? 지방의회. 이게 두 가지가 의견 청취야. 근데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나랑 관련이 없는 게 있었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나랑 관련 없는 방향 잡는 계획이야.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 그럼 한번 의견이 있으면 한번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 보이세요? 사람들 모아놨죠.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여기 앉아있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들어본다. 이게 뭐예요? 공청회야. 근데 공적 장부 아예 와서 봐라.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들은요. 나랑 관련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공적 장부를 열람해 주겠다 해서 공람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장부를 뭐 한다고? 열람. 그래서 와서 보고 있죠.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러고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일 때는 야 와서 봐. 그리고 의견 있으면 의견서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하면 내가 보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60일 안에 알려줄게. 이게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공람 절차가 있고 공청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 있죠. 즉 비구속적 계획의 경우는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공청회. 공청회 한 거야. 근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은 와서 보라고 주민한테 뭐 시켜야 돼? 공람시켜요. 그래서 수립을 할 때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에서 의견 들으면 되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뭐 해서? 공람에서 의견 들어라. 그럼 공람이란 거 할 때는 공법에서는요. 일정 기간을 주고 요 기간 안에 보고 의견 제시해. 그게 타당하면 내가 반영하겠다. 그래서 요 공람 기간을 공법에서는 14일 이상 줍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다 공람 기간 계획 짤 때 공람은 14일 이상 주고 의견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열람시키는 거는 30일 이상 보여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30일은 그냥 보여주라는 30일이고요. 이 14일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공람을 주는 기간을 14일 이상 주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14일 이상이 대부분인데 공법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한 바퀴 도셨으니까 지금 아예 기초 이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했던 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정비법 공부할 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두 개 빼고는 공법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14일 이상 공람이야. 계획 짤 때 의견 듣는 거는. 그러면 두 가지를 외울래요? 13개를 외울래요? 두 가지 외워야지. 두 가지 뭐 외워야 돼? 공람. 그래서 공적 장부 열람할 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이야. 걔 빼고 나머지는 14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홍삼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정관장이지. 정관장. 정관장 하면 떠오르는 건 홍삼이죠. 그래서 정관장 홍삼 꼭 기억해도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선생님 홍은 뭐예요? 몰라도 돼. 그래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하고 얘 제외하고 다 14일 이상 이렇게 하나 더 외워주세요. 이제 공람하고 공청회가 좀 다른 것 뿐이고 요때 애들이 안 올까봐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입안이 되면 이 사람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면 자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내용이 옆에 시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장하고 뭔 해봐야 돼? 협의.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분이 도시계획과를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서울시장님이 도시계획과 나온 게 아니잖아. 저야 물론 도시계획 전공했으니까 도시계획과 나왔지만 근데 문제가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모아놓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면 안 될까? 그래서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기구를 하나 두겠다. 대신에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좀 학식이 좀 있고 교수님들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 계획이 가도 되겠냐? 마지막에 확정해달라라고 물어보는 걸 심의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라. 시도 시군구에서 하면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해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라. 그래서 협의가 먼저야 심의가 먼저야 그러면 항상 순서가 의협심이에요. 순서가 의, 협, 심. 의심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심협, 협의심, 의협심.
어느 게 편해? 의협심. 의협심으로 기억해. 의견 청취하고 보내서 협의한 다음에 심의하고 나서 승인하고 도장 찍은 거 아무도 모르니까 관련서로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시키는 거는 다 30일 이상 하시는 거야. 그 순서대로 가는데 뭐 정리해 볼게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끝내라. 근데 주민에게 구속력 없으니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한번 들어봐 해서 뭐해? 공청회. 그럼 얘는 방향만 잡았으니까 승인하면 효력이 없죠. 이거 가지고서 나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어? 없지.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구속적 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다 구속적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입안을 해서 뭐 신청해요? 결정.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댔죠. 이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주민의 의견 정치를 공청회로 간단하게 듣지 말고 와서 보여주라고 뭐 하는 거야? 공람이라는 거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자, 순서대로 가면 계획의 절차상 자, 수립에서 뭐 하는 절차? 승인하는 절차.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인데 순서는 항상 기초조사하고 나서 의, 협, 심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여기까지 하는 거고 승인권자가 하는 건 요 두 가지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럼 만약에 수립한 사람이 기초조사 했죠.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 들었죠. 지방의 의견 들었죠. 그럼 이 사람이 짠 계획 도면하고 요 서류 있죠. 기초조사 서류, 주민 의견 들은 서류, 지방의회 의견 들은 서류를 첨부해서 승인 신청하는 거니까 다음 중 계획을 짤 때 수립권자가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고르세요. 그러면 뭐 골라야 돼요? 기초조사한 거 의견 들은 서류 제출해라. 그게 답인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수립해서 승인하는 건 비구속적 계획일 때 기초조사하고 의협심할 때 의견 청취는 주민 의견 들을 때 비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그냥 먼 청회, 공청회. 그래서 들어보고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수립이 돼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한 후에 여기 승인하고 나서 관련서로 뭐 한다? 송부. 송부하면 이 사람이 열람시키면 되겠지.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러면 입안에서 결정할 건데 순서가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할 때 주민 의견이 공청회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공람. 공람할 때 50명 왔네. 그럼 야 이거 주민 의견 다 못 들으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어서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돼서 보내면 이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하고 나서 결정한 거에 대해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라. 이 순서로 간대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이 순서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보려고 제가 만든 거고요. 잠깐 뒤로 볼 건데 제가 이제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게 한 개 한 다음에 요거 보고 한 개 한 다음에 요거 보는 것보다 세 개를 한꺼번에 딱 정리한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눈에 잘 들어와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지역적 범위가 넓다 해서 뭐라 불렀죠? 광역. 그럼 두 개 이상의 연계를 하려면 광역계획권 먼저 지한 후에 광역도시계획을 짤 건데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광역계획권. 그리고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방향 잡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얘가 나와야 얘가 지침 줄 거 아니에요? 구체적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있다. 얘는 나중에 보고요. 그럼 일단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하고 종합하고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모든 절차 승인하는 절차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겠네? 결정하는 절차다. 여기까지는 하시면 돼. 이 상태에서 좀 줄여볼까요? 그럼 여기서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대상 지역 여기에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한 개의 도시에 방향 잡는 거고 집행하는 계획이잖아. 그럼 여기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얘도 입안할 때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그리고 나서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야? 협의심이야? 의협심. 그러면 수립권자가 해야 될 일이 의견 청취인데 구속력이 없을 때는 들어봐라가 뭐예요? 공청회.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공청회. 근데 얘는 와서 보여야 되니까 뭐예요? 공람 된 거지. 근데 이때 안 오니까 뭐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끝난 거야. 그리고
수립이 됐으면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승인 신청이고 승인 신청인데 얘는 결정 신청이죠. 그럼 승인권자가 해야 될 일이 의의단 뭐죠? 협심. 협의 먼저 하고 협의 끝나면 뭐예요? 심의하고. 그 다음에 승인되고 나면 얘는 도장 찍었어. 도장 찍었어. 근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결정되고 나면 효력 있댔죠. 그럼 요 효력이 발생해야 될 거야. 그럼 얘는 관련 서류를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고. 그래서 관련 서류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요 순서예요. 근데 얘도 결정 고시하고 관련 서류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키는데 그래서 얘는 효력이 있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에다가 표시해 줘야 돼요. 그걸 지형도에 표시했어. 그래서 지형도에 표시를 했으니까 지형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시가 돼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형 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야. 순서상에서 요 정도 순서는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본계획 한번 볼게요. 도시기본계획부터 한번 해볼게.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요? 라고 하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짭니다.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도시가 어디야?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겠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겠네. 여기까지 됐죠? 이 사람이 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도 누가 짜야 돼? 도시가 대상이니까 누가 짜야 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야지. 똑같구나. 그런데 기본계획은요. 한 개 도시의 앞으로 20년 정도에 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모든 걸 다 짜는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특수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특수계획이고 얘는 종합계획이잖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남을 잘할까요? 해남을 잘할까요? 잘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서서 계획을 짠다는 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온리 누구만 짜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 그래서 온리 이 사람만 짜는 거야. 근데 얘는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 짜는 거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국가계획 관련돼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국장이 짤 수도 있고 광역계획 관련돼서 도사가 짰던 거면 도사가 짤 수도 있어.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이 얘는 국장이 없다라는 걸 자꾸 있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그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네. 시장 군수잖아. 그럼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네.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되는데 특광, 특특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부산광역시장이 계획을 짜는데 국장한테 승인 얻는다는 게 국장이 부산 모르잖아. 도시 성격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본인이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뭐한다? 확정한다.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승인할 때 여기 협의할 때 국장하고 협의는 한다는 있어요. 근데 국장이 권한을 갖고 수립을 하는 거는 없어. 그래서 얘는 절차상에서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요거 하나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 들어갔죠. 나랑 관련이 없는 방향 제시하는 거야. 그럼 수립해서 뭐 하는 거야? 승인하는 거야. 그럼 수립해서 승인할 때 수립권자가 하는 일은 기초조사하고 어디에 의해? 지방의 의견 듣겠죠.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주민 의견 들을 때 들어봐라가 뭐예요?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어. 그럼 윗사람한테 보내면 승인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하고 관련서로 송부해서 열람시켜라. 이 순서로 가는 거야. 근데 누가 짜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죠. 원칙이야. 근데 수립을 해야 되는데 관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짜야 되는데 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A시, B시. 자, A시에서 도로계획 짜다 보면 도로 딱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지. 그럼 관할하는 지역의 장이 관할하는 장이 그 지역 계획 짜야 되는데 이렇게 걸치는 경우에는 일부가 걸칠 수도 있고 전부 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해야 돼요. 이 사람 몰래 짜야 돼. 얘기해야지. 사전에 뭐 하면 협의. 협의가 성립이 되면 같이 짤 수는 있다. 협의하면.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관할하는 A씨 이 사람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거든요. 근데 기본계획 왜 짜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 왜 짜요? 라고 하면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짜는 거야. 개발할 거 아니면 계획 안 짜죠. 근데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개발할 가능성 없는 지역이 어디야 했더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얘는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그래. 네,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 광역시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뭐야? 대구광역시가 있는데 수도권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아. 근데 인구마저 10만 이하인 거예요. 10만 이하. 그럼 거의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인 거야.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요 인구가 10만 이하. 태백시 같은 경우. 태백시는 강원도죠. 수도권이 아니죠. 옆에 광역시도 없죠. 인구도 얼마이야? 8만이면 10만 이하야. 그러면 안 짤 수도 있다. 원래는 짜야 되는데 안 짤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이 수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연접되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 이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되면 굳이 기본계획은 안 짜도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이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거야. 굳이 두 번 짤 필요 없죠. 그때는 안 짤 수도 있다. 요건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 그분이 관할하는 지역을 짜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인접지역에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 사람하고 뭐 해라? 협의해라. 요 순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교재에서 보시면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제가 앞에 있는 설명을 일단 한 다음에 교재 보면서 정리를 하려는 거야. 왜? 이 교재에 다 들어있거든. 봐봐요. 일단 기본계획이 첫 장이니까 출제 예상 학습 포인트 이건 뭐냐면 여지껏 기출된 횟수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우리 몇 회 준비하죠? 36회. 근데 35회 때 나왔고 4회 때 한 번 쉬었고 33회, 32회 한 번 쉬고 5년 동안 매년 나왔네? 그럼 올해도 가능성은 있네. 그죠? 그래도 70% 정도는 있어 보이잖아.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36회 우리 출제 포인트상 이거 나올 가능성 있어. 중요도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위주로 공부할 거냐?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부동산 공법의 다른 행정계획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거야 지금.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 자체는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가 주 대상이고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 위주로 공부할 필요, 뭐 아는 부분은 요거 정도만 좀 보세요. 그거만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재량적 수립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도시에서 수립해야 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안 하면서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면 안 짤 수도 있다. 요거가 좀 잘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지문으로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 이거고, 자 얘는 법적 성격이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리고 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에요. 얘는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되겠지. 그리고 요 수립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요 재량적 수립 대상. 요게 주 시험 대상이에요. 요거를 갖고 우리 기본서 다 보셨으니까 이제는 얘만 외우시면 돼. 외울 것도 없어. 하나만 더 할게요. 예전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가 뭐냐면 여기는 도시죠. 도시를 아까 관할구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추가된 게 생활권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구가 지금 현재 거의 1000만입니다. 980만이니까 1000만의 인구인데 여기 의정부시는 인구가 만약에 32만이야. 근데 송파구가 68만이거든요. 송파구가 한 개 구보다 얘가 인구가 더 적어. 근데 서울시 기본계획을 짜는 거랑 의정부시 기본계획 짜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제가 송파구 잠실 살았거든요. 고등학교도 잠실 쪽 나와가지고 저는 그쪽은 되게 잘 알아. 근데 저는 홍대를 잘 몰라요. 홍대를 뭐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홍대로 많이 가지. 근데 나는 안 가. 저는 여기 잠실 살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신천이나 이런 데서 놀았어요. 내 생활권은 여기지 여기가 내 생활권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역은 여기 지역 잘 아는 내용대로 짜고, 그래서 이 한강을 중점으로 해서 동쪽에 남이니까 동남권, 동북권, 서쪽에 서부권, 서쪽에 서남권, 그리고 여기 중심권에서 생활권역을 5개로 나눠 놓고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한 계획을 짜고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계획을 짜서 생활권역별로 계획을 짜서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생활권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관할구역도 돼. 여기 의정부 관할구역도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이 너무 커서 생활권을 지정할 수도 있어. 그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네?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으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가 돼야 돼요? 지침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제 저랑 보면서 이제 밑줄 치면서 맞네 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 맞네 가야 돼. 뭘 맞네? 맞나 안 맞나 봐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왔어. 방향 제시하는 거죠. 구속력이 없겠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네. 그럼 처분성이 없겠네요.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없다.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잖아.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어느 분이 짰죠? 국장이 짰어. 그럼 요 계획 뭐 2개 이상 묶은 계획 이거 짤 때 이거 얘 있죠. 이분이 누구야? 국장이 기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행정계획의 기준 나오면 항상 어느 분이에요? 국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준 하면 뭐예요? 국장. 전국 그러면 노래자랑 하면 안 돼? 전국 국장. 그래서 항상 전국 그럼 국장. 기준 하면 국장 정도가 나오셔야 돼. 그래서 국장이 당연히 정해야지. 기본계획 짤 때 누가 정해준다?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관계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짜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면 어느 게 상위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지. 그럼 누가 우선해야겠네? 광역이 우선해야겠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 맞아야 된다. 만약에 둘이 충돌했어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광역이 우선하는데 맨날 요거를 기본계획이라고 꼬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이 어디야? 도시가 대상이니까 도시가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할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량이라는 건 안 할 수 있는 경우라서 요거는 외워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고 그가 인구가 얼마? 10만이야. 그럼 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짜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EX. 자, 평택시인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인데 인구가 8만이래. 8만. 현재 8만이야. 그럼 얘 기본계획 짜야 된다. 평택시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하고 있어. 나 외로워 죽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한번 오실래요? 10만 이하니까 안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얘가 수도권에 있어서 얘는 무조건 짜야 돼요.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인 건 알죠? 서울, 인천, 경기도. 그래서 서인경이라고 그래요. 수도권에 속하잖아. 경기도 평택시잖아. 얘는 수도권에 속하는데 8만이라 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가 아니잖아. 그럼 얘 무조건 짜야 되는 거야. 이 된 거죠. 세 가지가 수도권에 안 들어있고 광역시 경기 같이 안 하고 인구도 얼마? 10만이야.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기본계획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안 짤 수도 있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인접 관할구역 포함 여부. 제가 아까 전에 요거 A시장이 계획 짜다가 보면 B시도 일부로 들어갈 수가 있댔잖아요. 그럼 전부나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관할 지역에 수립하는 게 원칙. 그런데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어. 단 뭐를 하라고 그랬죠? 협의. B시장 몰래 B시장과 협의. 그리고 수립권자는 무조건 외우랬죠. 온리. 특광, 특특, 시, 군인데 요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는 됐죠? 도지사한테 승인 얻는 거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 됐죠? 국장이 그 지역 잘 몰라.
이 종합계획을 어떻게 다 짜는 거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립 절차예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한번 써볼게요. 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 뭐예요? 공청회.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뭐 거쳐요? 심의. 그리고 승인하겠지. 그래서 요 지방의 주민하고 지방의 의견을 뭐라고 그래? 의견 청취.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의협 심 이렇게 하면 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 근데 이 기초조사는요, 우리가 광역도시계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하는데 얘는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잡으려면 이쪽 땅에 개발할 건지 저기 할 건지 여기 개발하면 재해가 일어나면 개발하면 안 되죠. 토지가 적성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연약 구간 임 저속 주행할 것 이거 본 적 있죠? 못 봤을 수도 있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당 지역이 지반이 연약해서 이거 너무 세게 달리면 요 도로가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 서행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깔았다 그러면 이 도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아예 뭔가를 개발할 때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해의 취약성도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일단 방향 잡을 때 해라. 그래서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두 가지 해라 해서 토했다 그랬어요. 토했다. 뭐라고? 토했다.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해가 뭐예요?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는 포함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5년 안에 만약에 했어. 근데 잘 봐요. 기본계획이면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인데 입안이란 말 썼죠. 제가 수립하고 입안을 혼용해서 써서 그래요. 수립 입안은. 그럼 입안하고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어. 그럼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죠. 하나 더.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법에서 기초조사 했을까 안 했을까? 얘는 했겠죠.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다른 법에서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기초조사 했으니까 이제 의협심할 때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본 데써요, 보여준 데써요. 비구속이니까 들어봐야지. 멍청이, 공청회. 이거를 공람 그러면 틀렸네 하면 돼. 공청회 취할 때에는 아까 책상에 아저씨들 5명 앉아 있었고 사람들 앉아 있었죠. 이게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예요. 주민 이해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네?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쌩해야 돼요? 반영해야죠. 반영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됐고. 그리고 기초조사했고 주민 공청회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관할 지방의 의견 들으면 된다. 여기까지 했고 수립됐네. 무슨 신청해야죠? 승인신청. 승인신청 들어오면 의 다음에는 뭐야? 협, 심. 협의한 후에 뭐처럼? 심의. 자, 여기 보시면 자, 협의 먼저 하고 심의 거치는데 여기는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있었고 특광특등 본인이 확정하니까 지자체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앙이란 말이 없어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고 지방도시계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승인이 되고 나면 끝난 건데 수립되고 나서 이거 옛날에는 20년 단위란 말 썼는데 지금은 몇 년 단위다, 몇 년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명문의 규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한다, 20년마다 수립한다, 뭐 20년 단위로 짠다 이런 거 없다. 근데 타당성 검토는 한댔죠. 광역하고 기본계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광역. 그럼 얘 5년마다 뭐 해라? 재검토해라.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야죠? 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해서 총 6개거든요. 6개가 5년마다 재검토해야 돼요. 5년마다. 그래서 6개 중에 뭐가 없다 하나 써놓으면 돼. 광역도시계획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은 되게 민감한 지역이라 얘는 예전에 1년마다 한다고 그랬던 거를 6개월마다로 바꿨어. 그걸 반기마다라고 그래요. 6개월마다. 뭐마다? 반기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란 표현 나오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아까 계획자면 이거 서울시는 5개 생활권 나눴죠. 그럼 얘네들 나중에 무슨 기본계획에 똑같은 거야? 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이 됐다면 이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걸로 본다.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생활권 계획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그럼 이제 자, 저랑 연습했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2회의 기출문제죠.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32회 기출문제. 자, 볼게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얘에 대한 설명했어, 틀린 거 찾아봐, 3년 전에 나온 거야, 이 뜻이에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아니한 시인데 인구가 20만 명 이하다. 요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동시 충족이 됐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갖지 아니한 건 맞는데 인구가 얼마? 10만. 그때 안 짤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네. 근데 틀린 걸 찾으라며요. 답이네. 벌써 답이 나와버리면 어떡하니. 답이 나와버렸는데,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모든 거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혹시 귤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야? 제주도죠. 제주시. 제주도잖아. 근데 배 하면 어디죠? 나주배죠. 맞죠? 사과 그러면 어디죠? 대구잖아. 근데 최근에 대구가 사과가 잘 안 되고요. 양평군 있죠. 양평군에 사과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왜? 예전보다 해수면 상승도 있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사과가 대구보다는 양평이 더 잘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따라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시는 이제 다른 걸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이게 추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맞죠? 해서 깔끔하죠? 그러면 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끔 한번 해주세요. 동영상 듣다가 옆에서 너 있는데 끔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야? 이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니까 제가 지문이 깔끔하다 그러면 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나 혼자 지금 생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됩니까? 그죠? 여기서 기본계획 짤 거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지. 맞네. 깔, 끔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얘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하죠? 5년마다 기본계획 대하여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지. 그리고 특광, 특특, 도지사. 이 사람은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니까 이분이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되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뭐하고 협의. 그리고 뭐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요거 국장은 요거 협의할 때만 한 번 들어와요. 요때 빼고는 국장 안 나와. 협의할 때 국장하고도 얘기는 해봐라. 그래서 이거 맞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 건데 요거는 이제 33회 기출문제죠. 33회 기출문제인데 봐봐요. 자,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 첨부, 그 계획 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대해 이거 수립해서 승인 얻는 데죠. 승인을 신청할 때 수립권자가 첨부하는 서류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 해당하는 걸 찾으래. 이분이 하는 게 무슨 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었죠. 그럼 기초조사 서류, 공청회 의견 들은 서류, 지방의 의견 들은 서류 고르래요. 여기 있네. 기초조사 결과 서류 제출해야죠. 청문회? 뭐 대통령 뽑아? 청문회 어디 있어? 뭘 청문했는데? 그리고 심의의결,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제출할 필요가 없죠. 심의에 필요한 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만 제출하면 돼? 기초조사.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한 거, 시군의회 의견 들은 거, 지방도 자문 거친 경우 요 서류를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순서만 알았어도 기초조사인 건 알 거 아니야.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이제 자, 기출이 저 두 개가 최근에 나왔는데 저 정도는 풀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 감 잡고 앞에 있는 부분 계속 보는 거야. 됐고 1번 문제 가볼게요.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아라.
자, 1.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을 통해서 잠깐만. 예, 기본이면 비구속이죠. 구속 아니잖아. 비구속이면 주민 의견 볼 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공람하랬어요. 자꾸 듣고 끝내랬어. 듣고 끝내는 게 뭐야? 공청회잖아. 나를 뭘로 보고 들었어.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틀렸다. 2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미리 협의를 하면 인접한 특광, 특특시군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 있댔잖아. 인접한 지역에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댔죠. 사전에 뭐는 해라. 협의. 했어? 맞는 거야. 네. 맞는데 이상하게 3번을 보고 싶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노파심이 생겨요. 얘 틀린 거 확실하고 맞는 거 확실한데 3번 읽고 있어요. 노파심이 있다는 거야. 보세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같이 하는 시군으로 10만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네?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해야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고 인구도 얼마이야? 10만이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해야지. 여기 틀렸네. 됐고,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하고 광역도시계획 둘이 상충됐어요. 그럼 누가 우선해야지? 광역이 우선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우선한다 했으니까 틀렸구나. 틀렸네. 자, 기본계획 내용하고 관리계획 내용이 다르다? 그럼 더 센 계획이 요 계획이죠. 기본계획이잖아. 그럼 뒤에 관리계획 우선한다, 기본계획 우선한다,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 자, 2번. 자, 마지막 문제죠. 문제 2번. 돼서 그럼 요거 하면 기본계획 관련된 네 문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기본서를 보시든가 아니면 이거 좀 이해가 됐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 그거만 좀 자주 보시면 쟁점은 끝나는 거야. 그럼 기본계획은 앞으로 무슨 문제든 갖고 와. 다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원칙이 관할구역인데 인접지역에 전부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있다. 틀렸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자, 광역하고 기본계획 중에 누가 더 우선하죠? 광역이 우선하죠. 다르면 국장이 결정하기. 왜 이분이 뭔데? 지가 뭔데? 아니죠. 광역이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분이 왜 결정을 해? 3번.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그 시군이 다 포함이 됐나 봐.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했네. 그럼 얘는 굳이 안 짜도 되겠네. 그럼 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였죠. 해야지. 맞네. 4번.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에서 지구를 지정하겠다, 개발계획 수립하겠다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바뀌어. 그럼 변경하려면 얘도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얘가 해야 돼요. 얘네가 이미 했잖아. 그러면 기초조사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재취약성 분석을 할 필요 없다. 포함해야 된다. 제외한다. 생략할 수 있댔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스스로 확정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도지사한테 승인 얻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스스로 확정한다 이래야지. 그래서 틀렸다. 그럼 맞으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해서 한 개 챕터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파트는 뭐야?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